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명의 선배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선배들의 경험담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대학 생활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있는 선배들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건태성 그러니까 석사과정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에는 주붕 우리 박사과정. 그다음에 오늘 유일한 그러니까 여학생 한 명 송하영이라는 송하영이라는 학생이 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죠. 우리 건태성 군부터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 2월에 여러분과 같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 3월에 영남대학교 디지털융합 비즈니스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 권태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3년간의 대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17학년도에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로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전기공학과에 공부를 하고 있어서 되게 힘든 생활을 보내다가 이제 제 꿈을 찾아서 마케팅 전공으로 전과를 한 케이스입니다. 또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싶은 욕구가 커서 한국으로 편입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마케팅을 공부하다가 박한우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한우 교수님께서 이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연구를 하시는데 마케팅과 데이터 분석을 함께 공부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셔서 이제 졸업을 하고 여기 영남대학교 디지털융합 비즈니스에서 좀 더 심화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 지금 공부 중입니다. 네, 우리 건태성 군 아주 다이나믹하게 대학 생활을 보낸 것 같아요. 특히나 해외에서 그러니까 전기공학 같은 그 엔지니어링을 전공하다가 또 영남대학교의 언론정보학과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다가 또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하고는 우리 디지털 융합의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또 진출하고자 싶은 그런 또 자기의 의지가 확고한 그런 학생인 것 같네요. 우리 다음으로는 이제 주붕 우리 박사과정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안대학교 박사과정 조우봉입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200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한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선 혁명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지금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구에서만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구는 제2의 고향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붕 우리 박사과정이 그러니까 중국인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 주붕이 중국 학생이라는 눈치를 못 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외모에서도 그렇고 이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 같은 거. 그것도 10년 동안 대구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정말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그 주붕 같은 다문화 학생들의 또 경험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송하영 우리 여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언론정보학과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4학년 1사학번 송화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때 광고 영상을 공부하고 싶어서 저희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대학생활 대부분을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이제 학부 수업을 통해서 그쪽 분야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 또 그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송하영 우리 양은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방송국에 인턴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이제 내 연구실에 찾아와서 그때부터 사실 개인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친분을 갖는 그런 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송하영 학생도 여러분들한테 큰 이야기들,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1학년 때 대학 생활이 어떠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하영 학생부터 이번에는 한번 자기 이야기를 해보죠. 1학년 때 사실 어떤 학생이었는지. 저는 1학년 때 사실 대학교에 처음 와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학과 행사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학과에 지금 학회가 3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광고학회인 에드마스터에 들어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선배들과 친구들과 같이 광고 공부도 함께 하고 광고를 직접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해보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충 학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도 알게 되었고 학과에 굉장히 많은 흥미가 생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친구들과 같이 그냥 놀기만 한 게 아니라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조금 좀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1학년이지만 이것저것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은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송하영 우리 양은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대학 생활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했던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뭐 언론정보학과에 특히나 여학생들이 많은데 좋은 그러니까 여자 선배로서 여러분들 배울 게 많은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건태성 우리 한번 그 1학년 때 대학생을 어떠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니까 더욱 우리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생활이. 네, 저는 기대와 다르게 1학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어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갔기 때문에 뭐 수업 따라가는 거는 물론 그냥 생활조차도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되게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시간 나면 저는 틈틈이 또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한국 대학 제 친구들 보면 한국 대학 생활하고 다르게 저희는 뭐 축제도 한국인 따로 없기 때문에 축제라든지 MT라든지 체육대라든지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꼭 참여해 보시고 방학 때 틈틈이 저는 꼭 여행을 하고 1학년 때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학 오셨으니까 공부를 꼭 포기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해외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미국 대학의 생활이 한국 대학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MT 같은 이런 집단적인 활동이 미국에서는 거의 없는데, 우리 건태성 군이 방금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부러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뭐 소위 우리 파티 문화가 아주 많았는데, 파티는 많이 가봤습니까, 그러면? 네, 파티는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예. 그것도 한국 MT랑 다른 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MT가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이제 우리 지금 객지에서 우리 영남대학교 왔는 학생들 아무래도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낯설어도 해외에서 낯선 거하고 비교하면 또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태성 군처럼 해외에서 그렇게 그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사는 거 정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대학생활을 해내는 것 점에서 또 좋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주붕 우리 중국 학생이 또 대학 생활을 영남대학교에서 또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예. 저는 1학년 때 대학 생활을 계획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통 능력과 적응력을 키우고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여 댄스라고 얘기했나요? 예, 예. 예, 예, 예. 활동 많이 했었습니다. 함께 공연 준비도 하고 실제 공연도 하면서 많은 한국인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또 학교 버디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 다니며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주붕 우리 박사과정도 우리 건태성하고 유사하게 소통의 어려움을 얘기했네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에서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또한 반면에 또 그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흥미로운 문화적 요소들을 또 만끽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주붕 군이 댄스 동아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다는 것이 참 그 새로운 또 정보인 것 같아요. 우리 언론정보학과에 또 찾아보니까 최근에 댄스 동아리가 또 만들어졌다는 또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과 내 동아리들이 꼭 이제 학술적인 목적이라든가
혹은 그러니까 지적인 정보를 위한 그런 동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댄스 동아리 같이 공연이라든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도 요즘 생겨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대학 생활이 좀 더 이제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이 휴학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뭐 1학년 마치고 휴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졸업을 목전에 두고 휴학을 하기도 합니다. 휴학 때문에 연구실에 찾아와서 진로 상담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참 이 휴학에 대한 상담이 그러니까 참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학에 대해서 학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터생 군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휴학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그 이유는 저는 후배나 선배나 친구들을 봐도 휴학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휴학한 목적을 제대로 이루는 친구들은 진짜 극히 드물게 봤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나는 휴학을 해서 자격증을 따야겠다, 점수를 올려야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목표를 세워서 휴학을 하게 되면 그냥 되게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언제까지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되게 시간 낭비가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울 때도 하루에 몇 시간씩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몇 점 이상 몇 개월 만에 올려야겠다.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남는 휴학 기간 동안은 어떤 걸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 또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되게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기 중에서도 휴학을 하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휴학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우리 권태성 군이 또 휴학에 대해서 학생들, 특히 여러분들 1학년들 후배들한테 자기의 의견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송하영 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휴학은? 휴학한 적은 있나요? 어떻게 네, 본인은? 저는 휴학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근데 휴학에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동아리를 대구 MBC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했었을 때 좀 학업과 병행하니까 굉장히 버겁고 그게 한 달에 한 개씩 영상을 만드는 활동이었는데 조금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그런 활동과 학업 모두에 제 열정을 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도 이제 휴학생인 친구들을 보니까 조금 더 여유롭게 하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런 일이 있을 때는 또 휴학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싶어서 저도 휴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아무래도 시간과 돈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더 열중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충분히 있을 때는 휴학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또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분군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휴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유학생이어서 휴학을 하게 되면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어학 연수를 가거나 회사의 인턴으로 근무하게 되어서 휴학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집에서 놀려고 휴학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휴학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유의미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분들의 대답을 이제 알 것 같네요. 그렇죠. 자기 관리가 좀 그러니까 필요하다. 휴학을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본인의 어떤 결심이 선다면 휴학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또 휴학을 또 하기 위한 또 새로운 어떤 활동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컨대 산업체 인턴 활동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자기의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을 경우에만 휴학을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선배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해외 여행이라든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해외 뭐 연수 프로그램들 혹은 어학 연수
뭐 워크 앤 할러데이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에 내가 가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그 해외 여행 혹은 해외 연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송하영 양부터 시작해 볼까요? 본인은 갔다 온 적이 있나요? 저는 어학 연수는 간 적이 없고 이제 해외여행만 한 2차례 갔다 왔는데 저는 물론 둘 다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이 뭐 시간적으로든 금전적으로든 여유가 됐을 때 가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제 뭐 여유가 안 되는데 남들 다 가고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진짜 여유가 되면은 본인의 세상에 쓸모없는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의 어떤 넓이를 넓히러 그렇게 가보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 예. 우리 송하영 양이 좋은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아주 뭐 그러니까 좋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좋은 그 경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분군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둘 다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가게 된다면 그곳의 현지 사람들과 맞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9년에 처음 한국에 와서 어학당에 8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문화 체험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외 어학연수나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주분군은 사실 유학생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나 중국 쪽으로 해외 연수라든가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우리 주분군한테 좀 이렇게 자문을 구하거나 이제 도움을 구하면 도와줄 수 있나요? 네. 예, 중국 어디 출신인가요? 저는 하남성에 하남성에서 왔네. 대구에서 하남성 가는 직항이 있나요? 어떻게? 베이징 갔다가 북경을 경유해서 예, 하남성으로 가야 되는군요. 예, 그 점이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은 우리 건태성 군도 이 점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해외 어학 연수도 해봤고 해외여행도 되게 많이 다녀봤는데 두 분과 같은 생각으로 저는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무리 해외 외국어 공부를 한다고 해도 직접 살로 부딪히는 게 저는 확실히 빨리 늘고 효과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게 가게 되면 왜 해외를 가게 되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말을 해야 하고 알아들어야 하고 자동으로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해외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고 그 문화를 느껴보면 한국에는 없었던 직업들도 많이 찾게 되고 새로운 꿈을 또 가지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행을 하고 어학 연수를 하면서 찾게 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도 꼭 시간을 내서라도 저는 대학생 때 한 번 이상은 다녀올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태성 군은 지금까지 몇 개국을 갔다 왔나요? 그러면? 저는 셀 수 없이 갔다 왔습니다. 예, 셀 수 없이 거의 뭐 여건에 다 채웠는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하여튼 뭐 대구를 벗어나서 또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시야를 또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캠퍼스 안으로 돌아와 가지고 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우리 송하영 양이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특히나 요새는 뭐 동아리 활동이 선배와 후배 간의 어떤 그 관계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부담스러워하는 또 1학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도 한번 얘기를 좀 해줘 보시죠. 예. 저는 동아리 활동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학교 내에서도 해보고 이제 뭐 과 동아리, 학교 동아리, 뭐 지역 동아리 다 해봤었는데 우선 저희 과는 학과 동아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그냥 학회를 하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거랑 학회에 들어서 선후배들이랑 같이 이렇게 즐겁게 다니는 거랑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꼭 학회 같은 데 들어서 재밌게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광고학회 에드마스터랑 이제 영상학회 ENG 둘 다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학교 이제 총동아리에서는 이제 통기타 동아리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대구 경북 대학생 친구들 영상연합 동아리 단디라고 있는데 그것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학과 사람들이랑 친하니까 조금 전공 관련된 정보나 이제 취업 진로에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학교 동아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과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조금 저희 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색다른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지역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말 그대로 다른 대학교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우리 학교와는 다른 분위기의 그런 친구들을 접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이시니까 앞으로 4차 많은 활동하시면서 재밌게 대학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뭐 그 교내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의 동아리까지 활동하면서 정말 마당발, 우리 마당발로 정말 통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그러니까 경험이었어요. 다음으로 우리 권태성 군은 어떻게 동아리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동아리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주위에 들은 거나 제가 본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동아리 활동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제 편입을 하다 보니까 전공 학점을 채우기 바빠서 동아리 활동을 못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1학년 때 공부를 하시면서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원했던 공부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때 이제 다른 동아리나 중앙 동아리나 다른 데를 통해서 그런 걸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고 또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뭐 우리 과 공부를 하다가도 이제 다른 거 자기의 취미 생활이나 자기가 하고자 했던 거 그런 것들도 이제 동아리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더라고요.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무서워서 아니면 선배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 없이 가서 직접 부딪혀서 만나서 배워보고 선배들하고 친해지게 되면 정말 좋은 계기가 되고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권태성 군은 본인이 동아리 활동을 못한 것에 대한 상당한 미련이 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후배들한테 동아리 활동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또 피력을 하고 있네. 우리 주분 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전국 유학생회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교내외 행사를 여러 차례 주최하여 언어 능력도 키우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와 중국대사관 등의 기관과 접촉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고 협동 능력을 많이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교 동아리였지만 외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주분 군은 그 학생회 활동을 했죠. 그래서 리더십을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동아리 활동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실 바깥에서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지식과 정보와 그렇죠. 또 삶의 노하우들을 이제 여러분들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강의실에만 머물지 말고 하여튼 넓게 세상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또 학생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소위 이제 스펙 쌓기잖아요. 스펙 쌓기. 스펙 쌓기의 또 첫 번째가 외부 공모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공모전에 또 올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외부 공모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권태성 군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예. 저는 공모전과 대외 활동도 꼭 대학생활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은 회사나 이런 취업 문서 같은 것들 보더라도 학점보다 이제 경험이나 공모전, 대외 활동 아니면 자격증을 보는 회사가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학점을 포기하란 말씀은 아닙니다. 학점도 어느 정도 따놓고 대외 활동과 공모전을 통해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선배들이나 후배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모전과 대외 활동을 꼭 찾아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그 작은 사회생활을 배우고 동기나 다른 지역의 아이 친구들도 만나면서 정보 교류가 되게 빠르고 몰랐던 지식 같은 것도 얻게 되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고 그 대외 활동을 하면서도 어른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어, 학생들 또래에서 얻을 수 없었던 정보들도 얻을 수 있고 그 어른들을 통해서 또 취업의 길이 열린다던가 아니면 뭐 추천을 해줄 수도 있다던가 이렇기 때문에 뭐 대외 활동을 통해서 꿈도 찾게 되고 자기 길도 찾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공모전 활동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세대 간에 뛰어넘는 그런 여러분들이 좋은 자산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었어요. 우리 송하영 양은 내가 개인적으로 알기도 공모전 뭐 이렇게 수상된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본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공모전이랑 대외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 졸업 요건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어학 성적이나 졸업 시험 없이도 전국 규모의 이제 그런 공모전에 입상을 했을 때 졸업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 거 잘 알아보시면은 또 좋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을 일단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공모전은 일단 대외 활동이랑도 별개로 이력서에 쓸 때 굉장히 조금 스펙처럼 보이기 좋아서 일단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앞에 태성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나의 경험의 어떤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내가 아직 진로를 못 정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통해서 나의 진로를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처럼 제가 콘텐츠 분야로 가고 싶다 이랬을 때 저는 대외 활동을 다 제작하는 분야로 다 지원을 해서 네,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대구 MBC 인턴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그쪽 분야도 콘텐츠 분야여서 저한테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 제 이력을 보고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저의 이런 활동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모전 어떤 것을 또 해봤는지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한 거. 생각나는 대로. 저는 1학년 때 노인인권 공모전 이제 다 영상 공모전인데 네, 그거 수상한 것만 했었고 수상한 것도 있고 뭐 참여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그 LS라고 스포츠 브랜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CF 패러디하는 영상 공모전 또 나가서 수상했었고요. 그리고 그 광고 기획해서 하는 공모전도 네, 한번 했었고 또 너무 많아서 생각이 잘 안 나. 네, 그 정도 아직 영상이랑 그러니까. 광고 기획 분야에서 많이 우리 공모전에 정말 여왕이네요, 진짜. 공모전을 정말로 많이 하고 또 그러니까 수상도 하고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을 좀 하면 돼요. 많이 참여할수록 그만큼 여러분들이 당선될 확률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고서 내가 왜 그러니까 뽑히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계속 지원을 하면 여러분들의 작품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확률이 많아지니까 꼭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분군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죠. 유학생이어서 공모전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좋은 활동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다양한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모전까지도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지금까지 한 6개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슬슬 이제 우리 마감 시간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학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오면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학사 경고를 또 받으면 여러분들 또 대학 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또 장애가 되고, 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데도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든가 성적 관련해서는 정말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건태성 군부터 한번 자기의 학점 좀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가능하다면. 여러분 시험이나 성적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시험 성적을 잘 맞아야 됩니다. 뭐 요즘 회사에서 뭐 면접 전형 이런 거 있는데 시험 성적 다 봅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 잘 치십시오. 그리고 남학생들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놀다가는 큰일 납니다. 군대 갔다 와서 후회하지 마시고 군대 가기 전 1학년 때부터 열심히 차곡차곡 시험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성적으로 학교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건태성 군 특히 남학생들한테 군대 가기 전에는 무조건 그렇죠. 학점은 일단은 그러니까 외면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취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경고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 가기 전에도 학점을 좀 최소한의 학점은 유지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송하영 양은 어떻게 본인 학점은 공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저도 못하지만 저는 뭐 학점이 아주 우수한 편은 아닌데 조금 저는 이제 막 학기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1, 2학년 때 놀았던 게 조금 후회되는 네, 여러분들은 후회하지 마시고 1학년 때부터 공부 습관 자기한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공부 습관을 찾아서 조금 4학년 때까지 꾸준히 중간 이상은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블라인드 채용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블라인드 채용 많이 한다고 해도 조금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성적을 보는 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성적과 관련해서는 사실 교수님 나도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성적대가 오면 항상 이제 자기 성적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제 성적은 상대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 개인이 어떻게 그 비율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생들은 좀 막무가내로 성적을 좀 올려달라, 뭐 장학금의 문제라든가 혹은 경제적 사정이라든가 각각이 개인이 처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는데 규정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출석과 관계되는 규정도 상당히 엄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라든가 브랜디드 러닝에서도 출석과 관계되는 규정들이 상당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점을 좀 잘 알고서 미리미리 좀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유학생인 주봉군도 한번 성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학부 1학년 때부터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맨날 밤을 샜습니다. 저한테는 모두 외국어로 든 강의였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해서 성적은 한국 학생보다 나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이었지만 그만큼 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1학년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세 명 다 또 공통적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 그렇죠.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라든가 성적과 관계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습관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졸업할 때 본인들이 시험이나 성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러니까 못하는 발목 잡히는 일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뭐 학생들한테는 좀 생소할 수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간혹 이제 학과 교수님들의 어떤 연구를 좀 도와주는 연구 보조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보조원을 모집해서 이제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들의 이제 같이 뭔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 보조하거나 연구실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세 명들 또 지금 연구실에서 같이 뭐 데이터 분석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데이터 시각화를 또 하고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또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건태성 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연구실에 온 지 이제 한 6개월째 돼 가는데 되게 화목한 분위기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 때 몰랐던 걸 좀 더 심화 과정으로 혼자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저희 몰랐던 걸 이제 박사님도 계시니까 연구실에 같이 여쭤보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 되게 쉽게 재밌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학부 때는 못했던 교수님과의 대화도 좀 더 이제 교수님 일을 도우면서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유익한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6개월 이제 됐는데 또 우리 긍정적인 또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송하영 양은 학부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4학년이 이제 마지막 학기인데 앞으로 진로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진로하고도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저는 원래 그 미디어 콘텐츠 분야로 계속 진로를 정해서 왔는데 절대 저는 막 진짜 연구실 절대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진짜 학부 수업 박한우 교수님 학부 수업을 듣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에 너무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네, 연구실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미래가 밝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분야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다가 조금 더 미래를 봐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저는 이렇게 뭐 연구실에 들어가서 함께 뭐 공부를 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 말씀하셨듯이 진짜 혼자 학부생 때 공부하는 거랑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서 저는 딱 여기서 뭔가 선배들도 계시고 제가 모르는 거 함께 물어가면서 뭐 되게 툴들도 되게 많이 쓸 수 있고 굉장히 저는 만족하면서 정말 좋습니다. 우리 송하영 양은 그래서 그 학부생들하고 같이 학회도 만들었다고? 예. 네. 그거 좀 더 한번 얘기해 줄까요? 예. 네, 제가 그 태블로라는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처음에 공부하면서 저희 학과 친구들도 조금 더 데이터 분석, 시각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학회를 만들어서 학회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 18명 정도 있고 장점이 1, 4학번부터 19학번까지 굉장히 다양한 학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보라던가 뭐 친목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 같이 굉장히 목적이 분명해서 저희는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다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송하영 양 지금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 이런 그 연구실 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점만 빼면 다. 네. 예, 우리 주분군은 사실은 그 원래 전공은 이공계 그렇죠. 네. 이공계 전공이었는데 지금 전공은 이제 아까는 이제 융복합 학문으로 바꿔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또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공 자체를 바꿔서 그렇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학부 졸업 시기 때부터 연구실 생활을 했었습니다. 졸업 시기에 교수님께서 추진하시는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각종 컴퓨터 활용 능력도 키웠습니다. 또한 업무 수행 능력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살아가면서 생기는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연구실 생활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학부를 마치고, 그렇죠. 졸업을 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에 온다든가 박사 과정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험을 좀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대학 생활을 설계하는데 이 선배들의 얘기들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의 시간이 다 됐지만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클로징 멘트 한마디 할까요? 그래서 30초씩 클로징 멘트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인상 깊은 뭔가의 그 후배들한테 그렇죠 인생의 경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권태성 군부터 네. 예, 30초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대학 와서 너무 놀기만 하지 마시고 공부도 해가면서 4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 꿈도 찾고 많은 친구들도 인맥도 쌓으면서 자기가 원하는데 졸업할 때는 꼭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생활하십시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주봉 예.
제 생각은 열심히 하면 앞으로 꿈을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 하세요. 그래, 우리 송하 형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아, 네. 잠시만요. 예.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예, 클로징 멘트. 예. 제가 그 PD님한테 들었던 얘긴데 그 꿈이라는 걸 꾸면은 그 스스로 벽을 만든대요. 자기가 할 수 없을 거라는 벽을. 근데 그 벽을 직접 부딪히지 않으면은 그 벽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모르니까 부딪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꿈을 꾸실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항상 부딪힌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세 명의 서로 다른 대학 생활을 경험한 선배들로부터, 그렇죠? 또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또 선배들로부터, 또 서로 다른 성별이 있는 그런 선배들로부터 여러분들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사실은 인터넷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강의보다 몇백 배 더 값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한 우리 세 명의 학생들 모두 고맙고 또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들어준 여러분들한테 또 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기약하면서 이렇게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